뇌경색은 현재 국내 사망 원인 중 첫 번째를 차지하며 많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신체가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를 인지하지 못한 채 일상을 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전달할 메시지는 두려움이 아닌 희망에 관한 것입니다. 75세 이상 인구의 단 3%만이 지닌 5가지 신호를 파악하면 뇌경색을 예방하고 100세까지 건강한 삶을 누릴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저는 노인의학 전문가로서 약 50년간 노년층의 건강 연구와 진료에 헌신했습니다. 수많은 노년 환자분들을 돌보면서 저는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우리 몸은 언제나 정직하며 위험이 닥치거나 회복될 때면 조용한 신호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장수가 유전적 요인이라 여기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생활 패턴과 뇌혈관의 건강 상태가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2023년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생체 리듬을 지닌 노년층은 뇌경색 발병률이 41% 더 낮았습니다. 또한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서는 정서적 안정을 유지하는 노인의 급성 뇌졸중 발생 위험이 평균보다 32% 낮다고 보고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영상을 통해 뇌경색 예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5가지 신호를 명확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신호들은 특별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 없으며 평소 생활 속에서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신호들 중 2가지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건강은 생각보다 훨씬 양호한 상태일 확률이 높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어느 장소에서 몇 시쯤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일과와 신체 상태를 아는 것은 저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일상의 사소한 변화가 바로 뇌경색을 예방하고 건강한 장수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첫 번째 신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는 순간 우리 몸은 이미 건강 상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기상시의 컨디션은 현재 신체의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합니다. 일어나기 힘들고 머리가 무거우며 몸이 가라앉는다면 이는 단순한 피로가 아닌 뇌혈관 기능 저하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알람 없이도 개운하게 눈을 뜨고 머리가 맑다면 이는 아주 긍정적인 건강 신호입니다. 75세 이상 노년층 중 단 3%만이 이러한 아침을 맞이하며 이들이 뇌경색 발병률은 현저히 낮다고 보고됩니다. 이탈리아 사르데냐 섬에서 만난 82세의 한 어르신은 매일 동트기 전에 자연스럽게 기상한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특별한 운동을 하거나 고가의 건강 보조 식품을 섭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마음의 짐 없이 편안한 수면을 취하는 생활을 유지했을 뿐입니다. 그분의 심박과 혈압은 매우 안정적이었으며 뇌 MRI 검사에서도 혈류가 원활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생체 리듬이 뇌혈관을 건강하게 보호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서울대병원 노환외 연구팀은 규칙적인 기상 습관을 가진 노년층의 뇌 미세혈관 손상 위험이 37% 낮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매우 분명합니다. 멜라토닌과 코르티솔이 정상 주기로 분비되면 수면 중 뇌혈관이 온전히 회복되며 염증 수치도 감소합니다. 다시 말해 상쾌한 아침 기상은 뇌가 지난밤 동안 손상된 부분을 성공적으로 복원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면의 양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적 관점에서는 수면 시간보다 기상 상태가 뇌경색 위험을 예측하는 데 더욱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만약 기상이 힘들다면 이는 생체 리듬이 깨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있음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진료했던 80살의 한 여성 환자분은 매일 아침 피로감을 느끼며 오전 내내 지속되는 두통을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노화 현상으로 여겼으나 검사 결과 뇌 혈류 속도가 동년배 평균보다 18%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잠자는 시간을 늘리는 것으로는 증상이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맞추고 잠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며 5분간의 호흡 훈련을 추가했을 뿐인데
2달 뒤 MRI 검사에서 뇌 혈류량이 현저히 좋아졌습니다. 아침에 몸이 가뿐해지는 현상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명확합니다. 저절로 눈이 떠진다는 것은 뇌의 회복 기능이 활발하다는 증거이며 장수하는 분들에게서 나타나는 첫 번째 공통점입니다. 이는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도 그 어떤 약물보다 효과적인 뇌보호 방법입니다. 오늘 아침 힘들게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는 단순히 상쾌한 하루의 시작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의 뇌가 아직 건강하며 뇌경색의 위협에 맞서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신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체가 건강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바로 정서적 안정입니다. 이 두 번째 신호는 간과되기 쉽지만 뇌경색 가능성을 매우 정확히 알려주는 핵심 지표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정서적 안정 상태입니다. 노화와 함께 분노나 짜증이 잦아지고 사소한 일에 감정이 동요한다면 이는 성격의 문제로만 볼 수 없습니다. 뇌혈관이 스트레스에 취약해졌다는 중요한 신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12해 동안 진행한 추적 연구 결과 감정 기복이 심한 노인의 뇌경색 발병률이 안정적인 노인에 비해 약 2.3배 높았습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마다 코르티솔 수치가 급상승하며 이러한 반복적인 호르몬 증가는 뇌혈관 벽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감정의 기복이 뇌혈관 파열 가능성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제가 담당했던 79살의 여성 환자 한 분의 사례가 생각납니다. 그분은 며느리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일주일 내내 분을 사귀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환자분은 만성적인 불면증에 시달렸고 아침마다 심계항진 증상이 있어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MRI 촬영 결과 뇌의 백질에서 다수의 미세한 허혈성 변화가 관찰되었습니다. 이는 정서적 불안정이 뇌로 공급되는 혈류량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킨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변화는 사소한 실천 하나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매일 단 3분간 명상호흡을 실천했으며 취침 전에는 그날의 힘든 점을 간략히 기록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이 개월이 지나자 그분의 인상은 한결 편안해졌으며 혈압의 기복 또한 안정되었습니다. 이후 진행된 MRI 검사 결과 뇌의 미세 혈류가 안정 궤도에 오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북부 이탈리아의 어느 장수촌에서도 이와 유사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해당 지역 어르신들은 감정 기복이 심하지 않았고 문제가 발생해도 신중하게 소통하고 결정을 내리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탈리아 국립보건연구소에 따르면 이 마을의 뇌졸중 발병률은 국가 전체 평균치보다 47%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정서적 평온함이 심리적 차원을 넘어 뇌혈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최근 웃음이 늘고 분노가 줄었으며 타인의 실수를 너그러이 넘길 수 있게 되었다면 이는 결코 우연한 변화가 아닙니다. 자율신경계가 균형을 찾고 뇌혈관의 스트레스 부담이 감소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마음이 평온할수록 뇌의 건강은 더욱 증진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징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신체의 건강 상태는 기본적인 생리적 주기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징후는 매우 일상적이어서 그 중요성이 간과되기 쉽습니다. 그것은 바로 원활하고 주기적인 배변 활동입니다. 매일 아침 편안한 배변, 복부 팽만한 부재, 식후 속 편안함 등은 소화기 문제를 넘어 뇌혈관 상태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가 됩니다. 장의 역할은 음식물을 소화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장은 제2의 뇌로 불리며 미주신경으로 뇌와 직접 소통한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2021년 하버드 의대 연구 결과 장내 환경이 건강한 노년층은 뇌 미세혈관의 염증 반응이 32% 더 낮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건강한 배변 주기가 뇌혈관 염증 감소와 뇌의 스트레스 완화를 의미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진료했던 86세의 한 여성 환자분은 약물 도움 없이 매일 아침 쾌변을 본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습관은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10분가량 마당을 산책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진단 결과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체내 염증 지수는 동년배 평균 미만이었고 장속 유익균은 20% 이상 많았으며 혈액 염증 지표 CRP 수치 또한 안정권이었습니다. 뇌 MRI상 혈류 역시 매우 원활했으며 이는 주기적인 배변이 전반적인 신체 건강에 미치는 중요성을 입증하는 경우였습니다. 이와 반대로 잦은 변비 복부, 팽만감 식후 불쾌감은 단순장 문제가 아닌 뇌혈관의 위험을 알리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연구에 따르면 만성 변비를 겪는 이들의 뇌졸중 발병 가능성은 정상인에 비해 약 1.7배에 높게 나타났습니다. 장 기능 저하 시 체내에 독소가 축적되고 이는 혈액을 통해 전신의 염증을 유발하여 최종적으로 뇌혈관을 손상시킵니다. 74세 남성 환자분의 사례는 이러한 연관성을 더욱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분은 만성적인 소화불량과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호소했습니다. 진단 결과 장내 유해균의 증식과 함께 혈액 내 염증 지수가 높았고 뇌, 혈류 또한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생활 방식을 개선한 후 특히 식후 10분 걷기와 섬유소 섭취를 늘리자 2달 만에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자기 공명 영상 MRI 검사 결과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뇌에 가해지던 압박이 줄어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최근 식사 후 소화가 잘 되고 배변 활동이 규칙적이며 아침에 복부 팽만함이 없다면 이는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장의 기능이 정상적이라는 것은 뇌가 유해한 염증 반응으로부터 안전하다는 확실한 증표가 됩니다. 다음으로 뇌 건강을 나타내는 넷째 지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뇌 활성도는 대화를 얼마나 즐기는지를 통해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넷째 신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요소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을 즐기는 태도입니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과묵해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도 하지만 의학적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소통을 즐기고 타인과 교류하길 원하며 대화 중 웃음이 나온다면 뇌가 건강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침묵은 뇌 기능을 저하시키고 활발한 소통은 뇌를 젊게 유지합니다. 하버드 의대 신경연구센터에 따르면 대화는 뇌의 5군데 영역을 동시에 자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언어, 기억, 감정, 운동 조절 부위와 전전두엽이 모두 활성화되어 혈액순환이 촉진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당 연구는 주기적으로 교류하는 노년층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인지 능력 감소 속도가 39% 느리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에 홀로 거주하시던 80살의 남성 환자 한 분이 기억에 남습니다. 매일 아침 지인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 식사는 하셨는지 묻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통화 시간이 길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을 느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단 결과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분의 뇌 혈액 순환은 동년배 평균을 상회했고 뇌의 노화 속도 또한 현저히 느렸습니다. 역으로 대화 횟수가 현저히 감소하고 타인과의 만남을 기피하며 고립되는 것은 뇌 기능에 무리가 가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2022년 국립정신건강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년층은 뇌경색 발병 위험이 48% 더 높았습니다. 소통이 단절되면 뇌는 필요한 자극을 받지 못해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결국 뇌 기능의 급격한 쇠퇴로 이어집니다. 이탈리아 북부 장수촌의 주민들에게서도 한 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곳 어르신들은 매일 최소 한 번 이상 대화를 나누며 가벼운 인사말도 뇌를 활성화시킨다고 증언했습니다. 연구 결과 이들의 뇌졸중 발병률이 눈에 띄게 낮은 배경에는 이러한 지속적인 교류가 있었습니다. 최근 대화가 즐겁고 타인과 소통하는 시간이 기대된다면 이는 아주 좋은 징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의 뇌가 외부 세계와 원활히 교감하며 혈액순환과 신경계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5째 건강 신호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신호는 단순한 기분 변화가 아닌 신체 전반의 회복을 돕는 강력한 내면의 힘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지표는
흔히 놓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는 생명력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척도입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함을 느끼는 마음가짐입니다. 연령이 높아지며 불만이 많아지고 세상이 삭막하게 보인다면 신체가 소진되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면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고 타인의 말에 온기를 느끼며 하루를 귀하게 여긴다면 이는 뇌의 자가 치유 능력이 작동한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정신의학 연구진이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감사함을 자주 느끼는 노년층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23% 줄었고 뇌 염증 수치는 약 29% 더 낮게 나타났습니다. 더불어 감사 표현 시 분비되는 옥시토신과 세로토닌은 뇌 혈류를 안정시켜 뇌졸중의 위험을 실질적으로 줄여준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제가 서울 인근에 거주하시는 92세의 한 어르신을 진료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어르신은 15년 이상 매일 밤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를 기록하는 습관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기록된 내용들은 지극히 평범한 것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들의 미소를 보았다 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혹은 점심 식사가 만족스러웠다는 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양이가 집 문 앞까지 배웅해 주었다 같은 것이었죠. 하지만 이 소박한 습관이 그분의 신체와 뇌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대단했습니다. 실제 검사에서 뇌 위축 진행 속도가 동년배 평균보다 더뎠으며 염증 수치 또한 현저히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감사함이 부족해지면 우리 몸은 긴장 상태에 돌입하게 됩니다. 국립보건연구원에 따르면 부정적인 감정이 계속되면 심박 변이도가 불안정해지고 뇌혈관 탄력이 저하되어 급성 뇌졸중 발병 가능성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이렇듯 정신적인 상태가 신체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즉각적이며 매우 강력합니다. 이탈리아 피렌체 대학의 장수 연구 결과 감사를 자주 표현하는 노년층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평균 7.2년 더 긴 수명을 누렸다고 합니다. 감사함이라는 감정은 뇌를 이완시키고 스트레스 반응을 완화하며 면역력을 높입니다. 특히 뇌혈관을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최근 사소한 일에 감동하고 타인의 목소리에 미소 짓게 되며 매일이 선물 같다고 느낀다면 진심으로 축하할 일입니다. 이는 신체가 회복할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뇌 또한 활력을 잃지 않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함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 우리 몸 전체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효과적인 치료제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5가지 신호가 어떻게 뇌경색의 위험을 감소시키는지, 그리고 왜 오직 3%의 사람만이 모든 신호를 보이는지에 대한 과학적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째서 단 3%의 소수만이 이 5가지 지표를 전부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또한 이 신호들이 어떻게 뇌경색 발생 위험을 현저히 낮추는 것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 해답은 우리 신체의 회복 체계가 매우 정밀하게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아침에 저절로 눈을 뜨는 사람의 경우 생체 리듬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멜라토닌과 코르티솔 분비가 원활하게 조절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진은 호르몬 균형이 야간에 발생하는 뇌 미세혈관 염증을 줄여 손상된 조직의 회복을 돕는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첫 번째 징후는 뇌의 매일 자가 치유 능력이 아직 존재함을 시사합니다. 정서적으로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분들은 자율신경계가 안정적으로 조절됩니다. 심박 변이도가 안정적이며 혈압에 급격한 변화가 없고 뇌혈관에 가해지는 부담이 감소합니다. 대한민국 국립보건연구원에 따르면 정서적 안정감이 높은 노년층은 뇌혈관 질환 발병 위험이 45%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징후가 뇌경색을 막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까닭입니다. 장 기능이 원활할 경우 체내 독소가 신속히 배출되어 몸 전체의 염증 수치가 감소합니다. 장내 유익균의 균형이 개선되면 미주신경을 거쳐 뇌에 긍정적인 신호가 전달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통합의학센터의 연구 결과 장 건강이 양호한 노년층은 평균 대비 뇌 혈류량이 18% 더 원활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세 번째 징후가 뇌를 보호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가 됩니다.
원활한 대화 능력은 뇌의 신경회로가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언어 구사 시 뇌의 다양한 부분이 함께 활성화되어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이탈리아 트렌토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단 10분의 대화로도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추고 뇌 혈류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 네 번째 징후는 뇌의 자체 회복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끝으로 감사의 감정은 심리적인 것을 넘어 신체적인 반응을 동반합니다. 감사함을 느끼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줄고 혈압이 안정되며 뇌의 염증 반응도 완화됩니다. 옥시토신이 분비되면 뇌혈관이 유연하게 확장되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며 뇌경색 발병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5번째 징후가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집니다. 결론적으로 앞서 언급한 5가지 징후는 공통된 한 가지 사실을 시사합니다. 즉, 뇌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자가 치유 및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는 마지막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긍정적인 신호들을 일상생활 속에서 강화하고 지속하는 방법에 대해, 또한 현재 시점에서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선택은 무엇인지 요약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5가지 징후는 단순한 습관을 넘어 우리 뇌와 신체가 여전히 건강하며 회복 능력을 지녔다는 증표입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신호들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한 끝에 이룩한 귀중한 결과물입니다. 만약 기균형 상태가 깨지게 되면 뇌경색과 같은 심각한 질병이 소리 없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긍정적인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징후 가운데 한 가지만이라도 해당된다면 신체는 아직 자가 방어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2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전문가로서 확신하여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체는 예상보다 강인하며 뇌경색 발생 가능성 또한 현저히 줄었습니다. 의학은 신체를 이해하는 보조 수단일 뿐 건강한 삶의 주도권은 자신에게 있습니다. 노화로 신체 기능이 저하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회복 잠재력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최신 연구들은 80살, 90살이 넘어도 뇌혈관 재생과 신경망 재편이 가능함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건강관리를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본 영상의 내용은 건강정보 제공이 목적이며 전문적인 의학적 진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우려되는 증상이 나타날 경우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고합니다.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한 가지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어느 장소에서 어떤 시간에 본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의견이 다른 분들께 큰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사연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고 소중한 분들께도 전달해 주십시오. 노년기는 불안의 시기가 아닌 자신을 재발견하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것만으로도 건강을 향한 중요한 첫걸음을 떼신 겁니다. 여러분의 앞날이 보다 평안하고 희망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